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젖바둑의 모든 것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상대가 이제 걸쳐 왔을 때 이 받는 정석이 총 8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저번 시간 마지막이 이렇게 3칸 협공까지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2칸으로 두고 1칸으로 해왔을 때는 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2칸 높은 협공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정석은요, 사실은 다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원래 바둑에서 약간 좀 거칠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쪽에 나의 돌이 있고 여기에 상대 돌이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협공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이쪽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또 협공보다는 굳히는 게 좋고. 그러니까 바둑은 이제 자기 돌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모양을 만들기 편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젖바둑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달라요. 젖바둑은 자, 흙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네, 흙은 최대한 안전하게 둬야 됩니다. 그럼 바둑은 무슨 재미로 두냐? 네. 여러분들 바둑이요. 이 2가지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싸우고 그 뭐 좀 전투하는 그런 재미가 있고 이기는 재미가 있어요. 화려하게 두고 싸움을 하고 그렇게 이기고 싶죠. 화려하게도 두고 이기고도 싶고. 근데 젖바둑에서는 2개가 동시에 가지는 건 불가능해요. 특히 흑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흑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길래 아니면 그냥 재밌게 두다 질래. 요거밖에 없어요. 물론 공격적으로 화려하게 두고 싶죠. 그러면 이미 치수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힘들게 공부를 하시는 건데 효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기는 즐거움을 얻는 게 바둑은 최고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협공은 어떤 장단점이 있냐? 협공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먼저 말씀드려요. 단점은 뭐냐면 상대가 양걸침을 해와서 빠르게 전투가 된다는 거예요. 흙이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빠르게 전투가 된다는 장점이면서 단점이 있습니다. 자, 붙이고 일단 나의 돌 있는 쪽으로 붙이고 젖히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밀고 나왔을 때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두세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후의 수순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둘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헤매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두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그냥 늘고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형태는 제가 저번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흑돌이 뺑뺑 돈다. 제자리 걸음이다. 가장 나쁜 케이스다. 이 말씀을 드렸죠. 이 형태가 안 좋아요. 자, 원래 정석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안으로 갇히는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물론 둘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승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하수분들 가장 나쁜 승률이 가장 나쁜 케이스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돌이 미생마가 되는 케이스가 가장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미생마도 되는데 주위에 누구 돌이 더 많아요? 상대 백돌이 훨씬 많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흙은 사실은 열심히 뛰어나가고 딴짓하지 않고 중앙으로 열심히 뛰어나가면은 잘 버틸 수가 있지만 이 젖바둑이란 대등하지 않은 승부예요. 즉 하수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실수가 나와도 바로 잡히는 게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장단점이 조금만 잘못 둬도 형세가 매우 나빠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원래 정수는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하나 붙여놓고 좀 머리를 때립니다. 때리고 자, 단수 치고 있고 이쪽 이제 지키는 이런 형태가 돼서 초난전으로 되는데 이런 형 수순을 제대로 두시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단 이렇게 된다고 해도 어렵다 이거죠. 초반은 잘 넘어가도 중반이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해 드리지는 않는 겁니다. 젖바둑에서는. 근데 굳이 이렇게 쓰시겠다, 난 그렇게 공격적으로 두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냥 느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늡니다. 그러면은 일단 돌이 쫙 빠져나오면은
이쪽으로 두면은 여기를 공격 가고, 이쪽으로 두면은 여기를 공격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시면 괜찮아요. 어쨌든 이 협공의 정석은 이거 말고도 이제 찌르는 대응도 어렵죠. 원래는 다 버려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두실 때 돌 하나를 잡는 게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원래는 요거보다 이게 훨씬 큰데 버리기가 일단 쉽지 않고요. 하수들은 항상 이 유불리를, 고수들은 이게 지배 모양이 크니까 흙이 유리하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하수들은 나는 하나밖에 못 잡았는데 3개나 잡혔네, 그러면 나쁘다고 판단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두고 이걸 무리하게 두는데 그 순간 이제 더 잡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정석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정석입니다. 협공정석은 정석에 있어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요. 물론 공부의 매력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쓰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31페이지를 보실게요. 자, 협공하는 정석에서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두시는 게 이제 한 칸 협공인데, 요건 역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석인데 젖바둑에서는 좀 제가 권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 제가 저번 시간에 정석에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흙은 집이 있고 백은 집이 없으니 이건 정석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세상은 참 불공평하고 이 젖바둑은 상수와 하수가 공평한 게임이 아닙니다. 가끔 보시면은 하수가 상대 돌을 잡으러 다니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것만큼 무모하고 아둔한 플레이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흙이 유리한 게 맞아요. 분명히 유리한 게 맞는데 이상하게 이런 류의 정석이 되면은 대체로 여러분들이 타개를 할 때 능력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공수가 바뀌는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흙은 일단 집을 챙겨놓고 가긴 하지만 요 돌이 빠르게 자기의 돌이 미생마가 돼요. 자, 근데 나는 이 정석은 이런 형태가 되면은 나는 미생마가 되는 게 당연하고 이 형태를 나는 열심히 이제 빠져나오는 거에 집중할 수 있어.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여기 두고 이렇게 빠져나와서 나는 지금 이 정석은 열심히 도망치는 것만 잘하면은 미리 득점을 올려놨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두시면은 충분히 두실 수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일단 빠져나가는 걸 잘 못하세요. 일단은. 네, 뭐 이런 식으로 두거나 그랬을 때 팍팍 시험을 당하는데 젖바둑에서는 통로가 모두 막히면 거의 다 죽어요. 그냥 잡혀버려요. 설령 살더라도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흙의 입장에서는 자, 이런 형태는 가장 나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꼭 하수가 이 상대를 잡고 살려고 한다 이거예요. 네, 굉장히 나쁜 방법인데 최악의 방법이에요. 그럼 도로 잡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타개를 잘 하면은 물론 쓸 수 있죠. 근데 그럼 잘하면 되지 않냐? 타개를 잘하는 게 진짜 고수입니다. 공격을 잘하는 게 고수가 아니고요. 자기가 돌이 불리하고 상대 돌이 많을 때 내가 그걸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게 그게 실력이고 그게 고수예요. 그러면 젖바둑을 이렇게 둘 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류의 바둑이 됐을 때 이 자체로는 죄가 없지만 이거를 쓰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승률이 차이가 너무 크게 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젖바둑에서는 대체로 좀 제가 추천을 안 해드리는 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협공을 좀 해야겠다. 그럼 여기보다는 높게 두시는 게 더 낫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바둑에서 밑에서 집이 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높게 두는 게 빨리 빠져나갈 수 있어서. 그런데 여기를 또 이렇게 두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네, 이거를 공격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수가 고쇄도로 잡을 수 없다예요. 좀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잡을 수 없다예요. 네, 거의 못 잡아요. 원래는 잡을 수 있는 것도 못 잡아요. 그럼 왜? 사활의 능력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 갇혀있는 돌도, 자, 막혀있는 돌도 이 돌을 못 잡는 판에 이렇게 다 열려있는 돌을 잡을 수 있다? 그거는, 네, 여러분들의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젖바둑에 대한 강의를 많이 좀 주문을 하시는데, 어떤 이 바둑이라는 것은요, 기술적인 면이 3분의 1, 또 이 마음가짐이 3분의 1, 또 어떤 이 생활 습관, 우리가 저희가 애들한테 생활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도, 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거를, 이 마음가짐을 먹은 거를 잘 하느냐, 잘 이게 습관을 잘 넣느냐, 이게 습관의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게 실력이에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예, 맨날 보면 자기 나쁜 습관대로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아무리 마음가짐을 잘 가져도 뭐 합니까? 네,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공부도 하고 마음가짐도 있지만 자기 평생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또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요, 기술적인 면도 공부하시고, 아, 내가 이렇게 평생 생각해 왔는데, 아, 이게 다른 거구나, 마음가짐도 바꾸셔야 되고, 또 이걸 가지고 실제 바둑을 두실 때 자꾸 배우신 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길 수가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바둑 늘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거고, 결국 애들이 왜 빨리느냐? 마음가짐과 습관 때문에 그래요. 마음가짐, 애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그러고 잘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나쁜 습관이 덜 들여져 있으니까 당연히, 네, 자기의 나쁜 수들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의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고 바둑 공부를 하신다면 더 빨리 늘 수가 있습니다. 자, 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만음으로 이제 붙였어요. 만음으로 붙이고, 자, 늘고. 자,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두시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두시는 분을 볼 때마다 제발 저것 좀 두지 마세요라고 얘기 드려요. 자, 일단 먼저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건 근데 결국 수순만 바뀔 뿐이지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젖바둑에서는 절대 두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호선바둑에서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1급이 아니라면 두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 이거는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요 말씀을 드렸죠. 요 정석이 어떠한 단점이 있습니까? 변을 뺏기고 중앙을 뺏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흙이 공격적으로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비적으로 둘 수밖에 없는데, 그럼 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고수와 하수의 가장 실력 차이가 가장 벌어져 있는 게 바로 타겟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와 이거는 거의 판박입니다. 자, 이 형태의 가장 큰 단점은 똑같아요. 네. 이 형태는 기본적으로 변을 뺏긴다라는 거고요. 변을 자동으로 뺏기게 돼 있어요. 정석이 여기 있는데 정석 과정에서 자동으로 뺏기게 돼 있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쪽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붙인 사람의 지금 붙인 건 왜 붙인 거예요? 중앙으로 나가려고 붙인 게 아니죠. 여기를 얻기 위해 붙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이 다가오면은 원래 정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두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붙인 꼴이 되잖아요. 안에서 살겠다 그 얘기죠. 자꾸 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단점이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들어왔을 때 이 돌을 잡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잡을 수가 있느냐. 자, 하수가 가장 서러운 게 이 사활입니다. 원래는 맞고 젖히고, 자, 맞고, 자, 호구 치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살려보세요. 잡아야 되죠. 네. 흙으로 벽을 잡아보세요. 네. 자, 어떻게 잡습니까? 먼저 호구 자리 궁도 좁히고, 막을 때, 네, 치중해서 이렇게 두면 잡을 수가 있어요. 단수 치면 또 패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체로 제가 이럴 때마다 조마조마 하면서 보는데 항상 단수 치는 분들이 절반이에요. 그러면 패가 되죠. 패가 되는데 이 패를 져버리는 순간 이게 자동으로 이제
잡혀버리는 거죠. 나는 저런 실수 안 해. 나는 그 정도 아니야. 이렇게 둘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꼭 3-3만 들어간 법이 없죠. 여기서부터만 들어와도 이것도 원래 어려워요. 원래는 맞고 치받고 자 지킵니다. 자, 한 칸을 띄어요. 자, 흙이 어디 둬야지 백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잡을 줄 알면은 여러분들 1급이에요. 1급이고 요거 이 책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네. 근데 저거 맞추시는 분 과연 있을까요? 자, 어디에 둬야 되냐? 여기를 두셔야 돼요. 생각도 못 하셨죠? 대부분 뭐 여기 붙이고 뭐 여기 두시는데 여기를 끊기는 순간 흙이 도로 잡혀요. 네. 수성전은 집이 있는 쪽이 무조건 이기죠. 그러니까 어떤 저 귀를 어떻게 두더라도 끊기는 순간 바둑이 도로 잡혀요. 그런데 이쪽을 두면은 백이 어떻게 두더라도 어떤 식으로 두더라도 저거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은 자, 공도 좁히고 맞고 치중해서 잡을 수가 있죠. 야, 그럼 됐네.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바둑이란 거는 갇히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패가 되죠. 나중에 다 막히면은 패가 돼요. 늘어진 패라도 패가 돼요. 그러면 누가 부담입니까? 하수의 부담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안으로 이렇게 두시는 거는 이 상당한 장단점이 있는데 저렇게 실리바둑을 둔다는 것은 기력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얘기예요. 실리바둑을 두고 상대가 막 그냥 다 온 동네 찔러봤을 때 그걸 다 받아낼 수 있다. 그거는 바둑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이 책 안 보셔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으로 두는 정석은 네, 변도 뺏기고 중앙도 뺏기고 안에 딱 살아버리면 네, 그 돌도 다 잡혀버리고 네, 그냥 가장 젖바둑에서 가장 나쁜 네, 가장 안 좋은 그런 형태 중에 하나여서 제가 추천을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수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매번 이렇게 하시죠. 이 3-3에 들어오면은 이 돌을 어떻게 잡아요? 상대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걸 어떻게 잡아요? 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본질에 어긋난 질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나오지 않아야죠. 젖바둑에서는 이렇게 내가 이거 아주 이제 극단적인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판은 이미 잘 짜셔야 되거든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둬서 만약에 잘못 뒀다고 해요. 이게 패가 수가 나도 백이 흙이 이렇게 살아 있으면은 그냥 좀 접어주면 돼요. 자, 왜 그럽니까? 제가 1강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상대가 귀를 해서 수를 냈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고 반대쪽 귀 지키면 되고 또 수를 냈다고 쳐도 나는 반대쪽 지키면 되고 귀가 4개다 보니까 깨져도 별 상관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닌 케이스가 딱 요거죠. 깨졌을 때 이게 잡혀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귀를 먼저 지키는 것은 사실 바둑 두실 때 굉장히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34페이지 보실 텐데요. 요거는 이제 많이 두진 않으시는데 생각보다 횟수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쪽을 지키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 반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그 정석, 잘못된 정석 선택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징이 여기를 두시던 여기를 붙이던 어떻게 두던 간에 여기 9군데를 지키려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두신 다음에도 이렇게 둔다든지 여기 둔다든지 뭐 여기 둔다든지 한 가지 공통점은 9군데를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수비적인 정석이에요. 근데 젖바둑에서는 저렇게 귀를 지킨다는 게 승률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저렇게 두느냐?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한창 바둑을 많이 이제 배우시기도 하고 우리가 교과서라는 거를 볼 때 좀 예전 책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창호 구단이 유독 많이 사용을 했던 것이 빠르게 귀를 지키고 상대가 변으로 벌리면 여기를 탁 깨버리고 이게 이창호 구단의 승리 방식인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야 되고 또 타겟 실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이 책을 보실 때에도
나는 돌이 절대 잡히지 않아. 나는 타겟 자신 있어. 이런 분들은 이렇게 두셔도 돼요. 근데 그럴 분들이라면 젖바둑을 둘 리가 없거든요. 실력이 센 거니까. 그래서 이 흑의 입장에서 포석을 잘 짜셔야 된다. 가장 잘못된 포석이 바로 여기를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변을 모두 뺏겨요. 여기도 뺏기고 저기도 다 뺏겨요. 그럼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변의 공간이 협소하면은 가장 떨어지는 게 사화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사화의 능력이 다짜고짜 돌이 잡히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손을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헷갈려요. 근데 내가 넉 점 상수하고 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 있게 손을 뺄 수가 있을까요? 상대가 막 쪼여오면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걸 받게 됩니다. 이거는 젖바둑에서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계속 또 반복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이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34페이지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시면은 똑같이 되는데 변을 모두 뺏기다 보니까 자, 귀에서 돌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어디서부터냐? 싸움이 펼쳐질 때 흑이 아군이 없어요. 자, 넉 점이 깔았다. 4배, 내 돌이 상대보다 4배가 많은 데서 싸워야 돼요. 2점을 깔았다. 2배가 많아야 되고 3점이다. 3배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 사방에 백돌밖에 없으니까 흑이 하수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귀 안쪽을 차지하는 것은 상대 돌이 이렇게 많을 때도 나는 유유히 헤엄칠 수 있다. 이런 자신이 있으면 두셔도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젖바둑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치는. 그래서 귀 안쪽을 차지하시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자, 35페이지 보실게요. 한 칸을 떼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 두고 여기 두면은 다가가는데 이건 더 나빠요. 바깥으로 나온다라고 나오면은 안으로 탁 들어가서 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 하수가 피해야 되는 거 가장 피해야 되는 핵심 중에 핵심은 뭡니까? 하수가 이게 생기면 망하는 거예요. 뭐가 생기면? 미생마가 생기면. 제가 양걸침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형태는 하수가 이길 수 없는 바둑이다. 대체로 승률이 엄청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형태가 자연히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한 칸 띄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고 날일자로 두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역시 양걸침 형태가 되면은 변으로 쭉쭉 못 빠져나가서 안으로 밑으로 약간 뱅뱅 돌거나 그럼 변을 다 뺏기는 거죠. 중앙도 뺏기고 어설프게 밖으로 나오면은 귀를 뺏겨서 더 안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미생마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창호 프로들도 요거는 잘 안 둬요. 워낙 극단적인 수비형이라 이 안쪽을 빨리 차지하는 형의 바둑 날일자 굳힘이 되어 있더라도 이 안쪽을 이렇게 두는 바둑들은 프로들도 두기를 좀 꺼려 합니다. 원래는 기풍이 안 맞으면은 아무리 이창호 구단이 두더라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가 크다라는 것은 귀를 기반으로 변으로 가는 요 지점이 크다는 거지 여기 9군데가 크다는 것이 절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굳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제 대표적인 나쁜 것들은 이제 웬만큼 했고요. 굳힘으로 이제 가볼 텐데, 자, 요거는 이제 화점 바둑에서도 지금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한 칸 굳힘이 요즘에 또 안 둬요. 프로들도 잘 안 둬요. 왜 그러냐? 이쪽을 상대가 벌려 놓은 다음에 이제 변차지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손을 뺏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탁 다가오면은 이 변화는 뭐 수없이 어려운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딱 어차피 요즘에 안 둔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안 두시면 되거든요. 어떤 단점이 있냐? 여기에도 깨지고 여기에도 깨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단점 때문에 수비력이 굉장히 허약합니다. 즉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어쨌든 지키면은 이 안이 자기 집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다시 들어가고 있고
상대가 이제 많음으로 타고 가면은 막아야 되는데 또 치중 가고 자꾸 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뭐가 돼요? 미생마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원래 프로들은 역시 어떻게 됩니까? 프로들은 역시 변으로 가서 이 돌을 끌고 나가서 공격을 할 때 사용을 해요. 근데 이렇게 원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밑이 터져 있다 보니까 공격을 하더라도 역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프로들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한 칸 굿집은 그래서 잘 안 둡니다. 그럼 지키면 되지 않냐? 근데 이것도 또 뭐가 단점이냐면은 들어올 때 굉장히 취약해요. 네, 이렇게 뭔가 막고 둬도 안에서 쏙 살아버리면은 백이 뭐 지금 당장 두는 건 아닙니다만 안에서 쏙 살아버리면은 흙이 이쪽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으면 모를까 대부분 이제 변을 백이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흙이 실속이 없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하실 때에는 너무 한 번에 많은 거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공부 방법은 일단은 이거를 안 둡니다 라고 하면은 일단 안 두시면 돼요. 이거 안 두고 이거 안 둡니다. 자, 이거는 두실 수는 있는데 공부를 좀 하고 두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고요. 그래서 일단 안 둡니다 라는 것들은 일단 과감하게 패스. 공부할 게 이거 아니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한 칸 굳힘 패스. 요거 이제 약간 번외편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유형의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변차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저 돌 하나를 미끼로 쓰고 나머지를 다 차지하는 그런 유형인데 이게 치명적인 또 단점이 있어요. 가끔 쓰신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걸쳐서 이쪽에 모양을 주면은 하수는 이 모양을 깨러 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냥 둘 때마다 상대가 그냥 집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에게 변을 허용하고 모양을 허용하는 것은 첫 번째 승률이 낮다. 두 번째, 변으로 벌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귀와 변이 연계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돌은 귀 쪽과 연결이 끊겨버렸죠. 그러면은 상대가 들어와서 어쨌든 이 행마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 돌이 무사하게 이렇게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 굳히고 상대가 막 압박해 오면은 원래 이렇게 빠져나오면 백이 곤란해요. 이게 곤란한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탁 씌우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뭐 이렇게 둬서 안에서 겨우 살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면은 갇혀서 잡히고 사월이 약하니까요. 이렇게 갇혀서 잡히고 이렇게 해서 잡혀서 다음에는 좀 세게 둬야 되나 붙였더니 끊겨서 잡히고 그러니까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이래도 잡히고 저래도 잡히고 원래는 많음으로 이렇게 끊어지지 않아야 되죠. 밀면은 가만히 살짝 나오고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공격이 돼서 이제 백이 조금 나쁜 건데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잘 하시면은 두셔도 돼요. 하지만 젖바둑에서 그러기 쉽지 않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나쁘지 않던데 얘기를 하시는데요. 당연히 넉 점이나 까는데 처음부터 나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처음부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바둑이 됐을 때 두면 둘수록 나빠진다. 그리고 타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승률이 떨어지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상대가 걸쳐 왔을 때 받는 방법 8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2시간에 걸쳐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선 부처늘기 정석은 안전하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을 뺏기고 시작하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느려서 거북이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석은 왜 두는 거였냐? 우리가 처음에 둘 때는 9점을 깔고 두지 않습니까? 9점을 깔고 둘 때는 이미 변을 차지하니까 그런 개념이 필요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와 연계돼서 이렇게 안으로 갇히는 형태, 이런 모양, 또 많음을 붙여서 이런 모양,
이런 모양에는 어떠한 단점이 있습니까? 네. 예, 안에 3, 3에 들어갔을 때 잡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역시 변을 뺏기고 중앙을 뺏겨버리면은 일단 흙은 미생마가 안 나올 수가 없고요. 또 하나 가장 또 치명적인 거는 3, 3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수를 내려갔을 때 저거를 조금만 잘못돼도 흙돌 전체가 잡히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으니까 저런 정석과 이제 그런 프로들이 많이 두잖아요. 근데 프로들도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정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프로 못지않게 공부를 하고 두시거나 네. 아니면은 정말 아예 저는 이제 쓰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프로 못지않은 공부를 하시긴 쉽지 않잖아요. 그거는 조금 힘드니까 처음부터 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 드립니다. 자, 손을 빼는 것은 이런 직심정석의 정반대쪽에 가 있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양거침을 당했을 때 돌이 원활하게 나오지 못한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이 모든 정석을 꿰뚫고 두니까 저 수비를 잘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뺑뺑 도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피해야 되는 거죠. 자, 협공은 어떻습니까? 협공은 여기 두던 여기 두던 여기 두던 어떤 식이냐면은 이쪽으로 두면은 양걸침을 당해서 어려운 전투. 이것도 양걸침. 한 칸은 뛰어나와서 대역공을 당하면서 공수가 확 바뀌어 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과연 이 한 점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가짐이 이 백을 어떻게든 잡아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두시면은 절대 쓰시면 안 되는 정석. 네, 그래서 요거는 실은 이 책을 다 보시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책의 내용을 다 꿰뚫고 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책의 초반부에서 여러분들에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쪽에 안으로 지키는 유형들 여기 이런 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거는 뭐 호선바둑이고 뭐간에 아예 나쁜 거니까 쓰시면 안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칸 굳힘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에 다가왔을 때 굉장히 두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40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결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젖바둑에서는 일단은 날일자로 걸쳐오면 날일자로 지키세요. 한 칸으로 걸쳐도 지키세요. 두 칸으로 둬도 똑같이. 왜냐? 상대가 왔을 때 일단 최선의 안전을 마련할 수가 있고 공격도 가능하고 네, 그래서 날일자로 두시는 통일시켜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제 강의 때 수시로 말씀드릴 겁니다. 굳힘은 날일자로 통일해라. 자, 오늘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강의를 다 제가 해드렸죠. 여기를 두는 이유,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같이 약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날일자 굳힘은 약점이 거의 없습니다. 예. 제일 수비적이고 제일 안전하면서 변으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도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표준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굳혀서 두면은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장 잘못된 정보예요. 상대가 걸쳤을 때 말을 굳히거나 바둑에 뭐 협공하거나 이거는 그냥 선택의 문제지 이게 무조건 좋다,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날일자로 걸쳐갔을 때 요즘 프로들이 협공하는 거 보셨습니까? 프로들이 다 굳혀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의 약간 뭐 장단점이기도 합니다만 답이 명확하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걸쳐왔을 때 지금은 날일자 굳힘으로 호선바둑까지 다 통일해요, 그냥. 협공은 네, 오히려 횟수가 굉장히 적게 나오죠. 네, 그건 뭐 또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날일자 굳힘으로 다 통일하는데 이게 뭐 당했다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고 굳힘 다음에는 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와 변을 동시에 차지하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점에도 흙이 둘, 넷, 5개가 있죠. 그러니까 유리한 위치. 넉 점이면 4배 이상의 돌. 여기도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어요. 여기는 상대에게 주긴 하지만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다 이거죠. 예.
100이 최대한 들어가봤자 2, 4, 6, 8, 10집이에요. 그거는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시간을 통해서 제가 날일자 구침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날일자 구침. 귀는 날일자 구침으로 지금 통일.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벌림은 낮게 두는 게 아니라 높게 두는 걸로 통일. 네, 일단 요거에 젖바둑에서는 기본 포맷으로 갈 거고 이번 시간을 2시간을 통해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석을 일단은 하셔야 돼요. 원래는 제가 정석 공부를 잘 안 한다 말씀을 드리죠. 근데 제가 외우셔라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했지만 제가 외우시라고 한 건 없어요. 이렇게 두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형태인데 이제 점점점 이제 젖바둑 수준이 높아지면서 제가 외우셔야 된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것만 외우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날일자 구침으로 통일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 이번 시간 여러분들 호선 바둑 두실 때까지 굉장히 쓰임새가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궁금하실 때마다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